반갑습니다.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학술이사 윤홍익입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보내시고 계시겠죠? 최근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웰다잉이라는 그런 니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웰다잉, 존엄하고 행복하고 정말 이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졌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1인 가구 사회, 그리고 장수 사회, 그리고 비대면 사회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 문화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6분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저희가 살아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보름날만 돼도 저희가 쥐불놀이도 하고요. 또 무엇을 하셨냐면 오곡밥하고 나무를 이렇게 이웃집끼리 다들 해서 마을에 관에 모여서 그걸 같이 비벼 먹고는 했습니다. 옆집에, 이웃집에 살림살이까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웃집 강아지는 잘 알고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장수사회가 됐죠. 장수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오래 살기 때문에 유병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건강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유병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생을 마감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뭐 거의 동떨어져 살고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1년에 한 번, 2번 만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문제는 가족 간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친구들 이렇게 서로 카페에 앉아서도 보면요, 제가 보면 마주 앉아서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게 가능할까? 저도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직장 때문에 엄마, 아빠도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네, 외로움입니다. 고독이 있고요. 예전에는요, 대가족 사회에서는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형제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지만 큰아들에 대한, 장남에 대한 그런 선호 사상이 많아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또는 큰아들과 둘째 딸, 이 서로 간의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냐면 화였습니다. 화병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겪었을 그런 갈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90대 초반에 할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이분은 제가 한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시어머니였어요. 이분은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자요. 화가 치밀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셔서 화를 다스리는 치료를 하셨는데 이제는요,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인지 기능도 좀 떨어져 계시고 조기 치매 현상을 보이시면서 외롭다고 오셨습니다. 고독, 외로움, 이게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우리가 책에서 나오는 고독과 관련된 그런 문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고독해서 죽는다.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고립은요, 기대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입니다. 흡연만큼 위험하고 비만보다 더 위험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해진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사람들은요, 항염증을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 활동이 증가하고요, 항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구도 있었는데요. 고독을 경험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빨리 조숙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조숙해짐으로 더 고독해진다고 하네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40, 50대 중년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그 고독과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몸의 변화가 올까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그게 신체화되면서 신체적인 질병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독한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독하다, 외롭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이러스에 취약하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데 몸은 위축되고 기분은 깔아앉아 있는데 혈압은 올라간다고 하네요. 또 피로하고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중독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약이나 게임 이런 중독으로 불편을 겪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한 불면이 오고요. 또 경계적 성향이 많아집니다. 이것뿐만 있겠습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고독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자, 이 고독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오고 있을까요? 외롭지만 우리는 뇌에서는 무의식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는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요. 혈관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네, 빨리 뛰고 두근거리고 혈관이 좋아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장에서 발끝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여기에 속도와 압력이 빨라졌으니 혈관벽이 손상되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물질을 내보내고요. 콜레스테롤 물질이 혈관벽을 감싸면서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치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LDL 아시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이 LDL이 혈중의 농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엇을 겪게 되냐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이제 몸에서 안게 되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이 많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혈관에 뭐가 생길까요? 네,
기름때가 끼니까 동맥경화도 올 수 있고요. 아까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정상적으로 생겼던 염증 반응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은요, 혈관벽이 두꺼워졌습니다. 자,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죠? 동맥경화가 오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 몸이나 뇌에서는 혈액이 잘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가 요구하는 포도당, 또 근육이 요구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콜레스테롤 혈증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몸속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쓰게끔 만들고, 그리고 남으면 간에서는요, 이 탄수화물을 뭘로 만들어요?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지방으로 저장된 그 에너지가 점점 간에서 쌓였다가 또 근육에 갔다가 또 지방세포로 갔다가 또 이게 남으면 자꾸 몸속에 쌓이게 되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혈액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점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런 현상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그런 고독,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긴장이 생기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혈관이 수축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긴 게 고혈압, 고지혈, 당뇨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질병이죠. 이 질병을 뭐라고 하죠?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성 질환은요, 뭐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 경계성 고혈압 이상으로 넘어가서 뭐 150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게 되죠. 또 당뇨는요, 당화혈색소 6.5 이상, 126 이상, 공복혈당, 이렇게 되면 또 내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으면은요, 내과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대사성 증후군입니다. 자, 대사성 증후군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대사성 증후군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는 허리둘레가 남자는요 90 이상, 여자는 85 이상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대사성 질환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고요. 중성지방, 우리의 그 이상 지질혈증을 만드는 중성지방이 150이 넘어가면 또 그 하나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혈압이 135, 150이 아니고요. 135가 넘어가면 그 기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요 50 미만이면 여러분들 대사성 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 3가지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은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 대사증후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건강검진 기록표 한번 보세요. 자, 얼른 찾아보세요. 얼른 찾아보시면 이미 넘어서서 대사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기준 이하에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대사증후군, 대사성 질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독, 외로움, 고립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생겼지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생기게 되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몸속에서는 포도당이 과하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용해서 내가 나이가 들면은 근육도 줄어들고요, 활동을 해서 태울 수 있는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져 있는데
점점 더 많은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은 게 어떻게 되냐면요. 간에서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하고요. 또 이거가 다시 넘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근육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근육은 예전보다 작아졌는데 근육 사이에 기름이 끼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은 다시 지방 세포로 갑니다. 여러분들 지방이 너무 과도해서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 셀룰라이트라고 보이시죠? 피부가 이렇게 울룩둘룩 하신 분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쌓여서 고도비만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없어져서 낙상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방간이 끼고 간경화가 오고 그 다음에 간부전으로 간다는 거죠. 또 심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협심증도 생기고 심부전도 오실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빈맥도 오고 부정맥이 오죠. 여러분들 요즘 협심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많을 텐데요. 이 협심증도 그 시작은 이미 스트레스 때문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팥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쌓인 지방세포가 지방산을 유래하게 되면은요. 몸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다음엔 뭐죠? 아시죠? 원인 모를 통증도 있지만 만성염증 때문에 오는 거, 얘기하는 거, 암입니다. 여러 가지 암들이 이 대사성 질환, 대사증후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만성염증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죠. 또 중요한 거, 우리 혈관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심장으로 갔을 때 협심증이라고 했는데 머리로 가면요? 뇌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웰다잉 할 수 있는, 웰빙, 웰에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로부터 뺏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독이라는 스트레스,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왜 중요한지. 우리가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재미있게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의사거든요. 그러면 체질별로 봤을 때 한의사는 생각을 해보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체질별로 나누어서 치료를 할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체질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소음이더라고요. 소음이는요, 여러분들 고민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완벽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꼼꼼하고 여행을 가면은요, 비행기표,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 거기서 버스, 그 다음에 호텔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여행지를 어떻게 할지, 가방부터 정말 꼼꼼하게 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음인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 않으면은요,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파생을 해서 고민에 고민을 더합니다. 이런 소음인은 그래서 소화기가 약해요. 비장이 약하고, 그리고 신장이 이렇게 좀 크다? 신대비소라고 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체가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정적입니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몸이 찬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따뜻한 곳에 있는 게 좋고요. 또 따뜻한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좋은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화병도 많았지만 고독이나 외로움 이것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소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음인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시면 어떤 걸 하시면 좋냐면 계획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상을 계획하지 마시고 생활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은 꼼꼼하고 계획해야 되고 그런 성격을 좀 고쳐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로 보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태음인입니다. 체질에는 음인과 양인이 있는데요. 음인은 좀 꼼꼼하고 정적인 반면에 양인은 좀 동적이고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음인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태음인이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태음인은요, 배려심이 많고요. 그리고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야, 너 그러지 마.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 아, 제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뭔가 좀 급하게 돈이 빌려야 될 상황이 되면 태음인 친구한테 많이 빌렸습니다. 그 친구는 네, 소음인처럼 따지지도 않고요. 소양인처럼 막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태양인처럼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잘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태음인은 걱정이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배려에 의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 태음인은 원통형이에요. 비만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몸에 습이 많고요. 그래서 그 습을 빼내야 건강하기 때문에 땀이 많은 체질이 많습니다. 그런 태음인이 또 걱정이 많은 그런 체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양인은요, 제가 소양인인데, 소양인은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소음인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성향의 체질은 아닌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소양인은요, 초기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스트레스, 내가 지금 외로운지 고독한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내가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늦게 철드는 그런 형이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하체가 약해서요, 다리가 얇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상체가 발달합니다. 이 어깨 주변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상체 비만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만히 안 있는 성질이고요. 열이 많은 양인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열을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좀 침착해지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좀 엄격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양인인 태양인은요, 이 머리하고 목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많이 가게 되는데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이고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화도 잘 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의 그런 사회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받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태양인은 노래방을 가면은요,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나서지 않아요. 소양인은 막 저 같은 사람은 나서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태양인은 이제 부르시지요 하면 부르고요. 그 잡은 마이크는 그 다음에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태양인이고, 이런 사람도 양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야 좀 철이 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늦게 내가 외롭다는 걸 느끼실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자, 이렇게 체질별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고독이라는 스트레스, 외로움이라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화병이라는 그런 문화에서 고독이란 문화로 많이 변해왔고요. 이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의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고독,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중에 10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0개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랍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 아,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그리고 30개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특히나 이제 걱정이 많은 소음인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어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친구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는 일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22가지는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22가지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딱 4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4가지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딱 4가지인데 나머지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몸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뇌혈관질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고독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선생님, 뭘 먹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십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인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드실까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을 잘 주무실 걸 걱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독, 외로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요즘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무엇을 먹을지, 약을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고요. 그리고 영양입니다.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은요, 여러분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무시면 돼요. 잠자는 시간이 꼭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낮에 먹었던 음식물이나 독소들을 대사해서 정화시켜주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아침 12시, 오전 12시까지는요, 여러분들 이때는 배출의 시간이에요. 아침은 좀 소식하시고요. 이 소식하면서 단백질과 계란 2개 정도 가볍게 드시고 운동을 하셔서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잘 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하셔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잠을 정말 못 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양질의 수면을 초저녁에 주무시고 새벽에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잘 주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무엇이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또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런 칼로리, 잉여 칼로리를 해독해내고 대사하는 시간이다. 잠을 잘 자야만 우리 몸이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시는 거는 탄수화물 50에 지방 30, 단백질 20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소식하시는 거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쉬어야 될 우리 몸이 자꾸 그거를 소화해내거든요. 소화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을 끌어다가 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인슐린은 같은 기원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 우리 몸은요, 성장 호르몬을 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 때문에 많아진 인슐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성장 호르몬은 뭐 아이들 때는 성장하는 데 도움을 되지만 우리 때는 노화 방지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녁 8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간식이나 식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체잖아요. 하체는 다리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걷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만한 분들도 제일 문제가 되지만 낙상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건강하시다가 이제 낙상에서 고관절이 이제 골절이 되시고 나서는 움직이지 못하시고 급격하게 이렇게 쇠약해지시면서 우울하게 되시고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신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니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넘어지지 않는 거다, 골절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걷는 운동이 제일 좋고요. 또 요즘은 맨발로 걷는 걸 많이 흙을 밟는 걸 권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걷는 거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나빠지는지부터 또 스트레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스트레스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또 수면 운동 역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독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정답이 아니고요. 고독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 이거를 이겨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 자율성, 수용성인데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건 이 고독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요. 생을 마감할 때도 혼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로운 존재였고요. 성장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사회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해졌는데 그 관계는 무엇 때문에 오냐면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실 거예요. 나무들을 좀 보십시오. 꽃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 스스로 솎아내기도 하고요. 또 그 사이에 있는 존재들은 사라지기도 하죠. 이게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관계는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의존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양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들과 또 가장 친한 사람과 소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복지관에 가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잘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에는 내가 의존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사셔야 되고요. 자율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걸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40, 50대 중년의 고독사가 많은 거는요. 내가 그렇게 아프다는 걸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요.
예전에는 가족, 효, 사랑 이런 공동체에서의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효라는 것을 가지고 가족이 돌봄을 책임졌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자체나 정부가 여러분들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신다면,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는 표현을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고독이나 외로움을 받아들이시고요. 그걸 표현하시면 여러분들은 웰다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웰다잉 협회가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 거를 받아들이시고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독이라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대사성 질환 그리고 우리가 웰다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forgive yourself, respect yourself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웰다잉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독이라는 스트레스와 또 비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